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오늘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표결 없이 퇴장했습니다. 공휴일에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 별도로 표결하고 또 원포인트로 해임안만 처리한 건데요.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잠시 뒤에 더 따져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다음 주 합의해야 할 내년도 예산안, 또 이미 합의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다 꼬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오늘 국회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 건의안은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임안 상정에 반대하며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위원 해임안이 가결된 건 두 번째로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때도 야당 단독 처리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자진 사퇴 또는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인내해 왔습니다. 결국 이를 전면 거부함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 부득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라는 합의를 깼다며 국정조사 보이콧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위원들이 오늘 의총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그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정조사도 끝나기 전에 이렇게 해임 건의안을 의결해버렸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해임 건의는 이에 배치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별도 입장은 내지 않기로 했고 해임 건의가 공식 통지되면 거부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여야가 애초에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이 목요일이죠. 나흘 남았습니다. 예산을 보는 시각이 서로 하나하나 다릅니다. 나흘 안에 분위기를 급반전시킬 카드가 획기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합의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조영민 기자입니다. 여야가 15일까지 예산안 추가 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에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과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에 국민의힘이 난색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는 소부자 감세라고 주장합니다. 민생과 동떨어진 윤석열표 예산이 예산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과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일부 예산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우리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입장에서 던지는 그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분야에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만한 감세안들을 좀 추가로 좀 더 만들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거론하며 협박을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예산 완박, 국정 완박 등의 표현을 써가며 국정 운영에 발목을 꺾다 못해 부러뜨리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민주당과 함께 의사당에 몸담고 있는 것에 모멸감을 느낍니다. 서민, 복지, 국가 예산, 경제 위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쓰레기통에 갖다 쳐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직 기승절 이재명 아닙니까? 대통령실도 약자 복지 예산안 등 민생 예산안에 대한 국회 내 진척이 없어 아쉽다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현수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일요일인데요. 휴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만큼 민주당이 급했습니까? 네, 우선 야당이 제출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시한이 오늘 오후 2시까지였습니다. 이 해임 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 걸로 보거든요. 네. 공휴일에 열린 본회의라 오늘 회의 진행도 평소와 좀 달랐습니다.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조용히 해주세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요일 날에 특별 결의를 통해서 본회의를 소집하고 이런 안건을 결의한 예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공휴일에 열린 본회의를 찾아봤습니다. 네네. 해임 건의 같은 인사안을 표결하기 위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2016년에 설 연휴 마지막 날 여야 합의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처리한 것 외에는 네. 통상 여야 협상이 길어지는 추경안이나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려왔습니다. 네. 이례적이란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이제 해임 건의안 표결 결과를 보니까요. 참석률도 높고 찬성률도 압도적이더군요. 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야권 의원들 숫자가 184명인데요.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을 포함한 183명이 표결에 오늘 참여를 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는데 183명 중 무효표 1표를 빼면 찬성이 182표였습니다. 민주당에 확인을 해보니까 169명, 소속 의원 전부가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3개월 전에 있었던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때보다 야당이 좀 똘똘 뭉친 모습입니다. 단독 처리된 것보다 더 눈길이 가는 게 굉장히 다 뭉쳤다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도 있었고 당내 좀 다른 목소리로 갈리는 분위기였는데 이례적으로 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똘똘 뭉친 거거든요. 네,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메시지를 보내서 주말에 이제 지역구 일정을 중단하고 꼭 참석해달라 이렇게 표단 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어제 밤에 올라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지금치 교로 나오신 모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전원이 참석했다기에 나도 놀랐다면서 단일 대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공통 인식을 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요. 다른 의원도 여론 압박도 강한데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열리니 더 빠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장 지지층도 신경을 썼을 거고요. 향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예산안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가 강해 보입니다. 이탈이 없을 정도로 야권이 이제 모였는데 대통령실과 이상민 장관은 아직까지 조용합니다. 아무래도 거부할 가능성이 큰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었고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공식 입장은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해임 건의를 정식으로 통지받은 뒤에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내에서는 국정조사도 합의를 했는데 주무장관 해임 건의부터 하는 것에 다소 불쾌한 기색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2 신고 내용 공개 등 진상 규명이 최우선이라고 밝혀왔고 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할 건데 해임 건의부터 하는 건 유감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또 장제원 의원 등 친윤계에선 국정조사 합의해줘선 안 됐다 이런 공개적인 불만도 나옵니다. 당초에는 오늘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예산안은 처리해놓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전국이 얼어붙었습니다. 15일이면 나흘 남았잖아요. 예산 합의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해임 건의안이 단독 처리되면서 예산안 협상을 하루 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 사흘 정도 남은 셈인데요. 앞서 보셨듯이 법인세 인하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도 넘겼고 정기국회 내 처리도 무산되면서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대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를 얻었거든요. 이런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여야가 극적 타결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자택입니다.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인들인데요. 재건축 계획안에 나온 GTX를 우회해야 한다 요구하는 건데 사실 현대는 시공사지 국토부가 아니죠. 이 시위 민폐가 지나치다며 법원이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주택가 골목을 가득 채운 시위 차량과 현수막.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집 앞입니다. 곧 250명이 넘는 시위대가 몰려와 마이크를 사용해 구호를 외칩니다. 나와줍니다!
음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이곳에서 시위를 시작한 건 지난달 12일. 현대건설이 시공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C가 재건축 단지 밑을 지나간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해 정 회장에겐 변경 권한이 없습니다. 한 달 가까이 소음에 시달린 주민 등은 시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9일 주민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 회장 자택 250m 이내에선 현수막과 시위 차량을 금지시켰고 100m 이내에선 마이크 등의 음향 증폭 장치도 못 쓰게 한 겁니다. 법원은 시위가 정 회장 및 일반 시민의 평온을 침해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합법 시위라 하더라도 인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법원이 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의 사저는 물론 대기업 그룹 총수 사저에서도 집회 시위가 끊이지 않는 상황. 이번 가처분이 사저 앞 시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네, 청약 경쟁률 평균이 163대 1, 서울 아파트가 이랬던 시절이 불과 작년입니다. 정말 선당후곰, 당첨되고 고민해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던 게 올해는 어떨까요? 이렇게 9대 1로 뚝 떨어졌습니다. 요 몇 주 새로 기간을 좀 좁혀보면요, 흥행이 더 저조합니다. 전국구 화제를 모으며 내년도 부동산의 바로미터가 될 거다 예측됐던 둔촌주공은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7대 1이었습니다. 이민중 기자입니다. 12,000세대가 넘어 역대 최대 규모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당초 10만 청약설까지 돌았지만 강남권 입지와 공급 물량에 비해 청약 성적은 초라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13,647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3.7대 1에 그친 겁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59제곱미터의 분양가가 10억 원 선. 가장 인기 많은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12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데다 실거주 의무 등 규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5구 타입 같은 경우도 중도금 대출이 40%까지만 나오니까 사실은 그 입주를 희망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겐 나머지 부분도 현금 마련이 되게 큰 부담인 건 마찬가지고요. 서울 성북구 장위 4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도 최근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1대 1을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기조로 인한 대출 이자 부담, 집값 하락 우려에 과거 로또로 통하며 신청자가 몰렸던 청약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겁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163대 1이었지만 올해는 12월 초 기준 9대 1로 뚝 떨어졌습니다. 분양가보다 더 이하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손실 회피 심리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청약시장은 가격 경쟁력에 따라서 쏠림 현상이 과거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과거처럼 묻지마 청약에 나서는 사례는 점차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딸기 제철이 봄에서 겨울로 바뀐 게 비닐하우스 덕분이죠. 이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시기인데 무슨 일일까요? 요즘 딸기 농민들 표정이 어둡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그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줄기마다 탐스러운 딸기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하우스 재배를 하면서 출하 시기가 겨울철로 당겨진 만큼 난방기 가동은 필수입니다. 밤에도 최저 영상 5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올해 농가 난방 원료인 등유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작년 평균 1리터당 900원대였는데 최근 1,600원을 넘었습니다. 기름을 떼는데 딸기 받는 걸 다시 기름값을 줘야 되니까 없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유럽에 경유 공급을 줄이면서 정유사들이 경유 생산을 늘렸고 같은 설비를 쓰는 등유 생산은 줄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엔데믹 이후 항공 수요가 회복하면서 항공유로 쓰이는 등유 수요가 증가한 것도 가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상 10도 이상 설정해 놨던 하우스 난방기 온도도 연료를 아끼기 위해 절반이나 줄여 영상 5, 6도로 낮춥니다. 딸기 농사를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주변에서 많이들 하시거든요.
기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 난방을 하려 해도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경영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궁리를 하는 거죠. 전기 난방기를 또 드린다든지 LPG 난방을 한다든지. 일부 딸기 농가들은 생산하우스 수를 줄이는 등 여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달걀 값이 계속 올라서 에그플레이션이 걱정이다 쉬지 않고 나오던 뉴스인데요. 급기야 올 겨울에는 AI,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심상치가 않습니다. 계란값이 더 치솟고 있습니다. 강유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달걀 30개 한 판 가격이 제일 싼 게 7,700원. 1등급 동물복지 달걀을 사려면 14,000원을 훌쩍 넘습니다. 계란값이 많이 올랐네요. 올 초 6,000원대 정도 하지 않았나? 지난 9일 기준 특란 30개 한 판의 도매 가격은 5,808원으로 한 달 전보다 8.2% 뛰었습니다. 9일 기준 전국 평균 소매 가격도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7,000원에 육박했습니다. 상반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사료값이 급등해 한 판에 7,000원을 넘긴 달걀 가격은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확산으로 다시 치솟은 겁니다. 닭고기 도매 가격도 한 달 전보다 8.2%, 오리고기도 8.9% 올랐습니다. 이거 2,100원이야. 옛날에는 닭 한 마리 정도가 고선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 전남 무안군 종오리 농장에서 AI가 확진되는 등 10월 중순 이후 농장 38곳에서 AI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첫 발생 시기가 지난해보다 3주나 앞당겨졌고 전국 확산 속도도 빨라 농가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달 달걀 생산량이 작년보다 2.3% 늘어났지만 올해 산란계 가금농장 AI 발생 건수는 10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6건보다 많습니다. 또 AI를 옮기는 철새들이 12월과 1월에 가장 많이 유입돼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달걀 한 판 소매 가격이 7,000원을 넘기면 달걀 수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유연입니다. 조두순이 출소한다, 박병화가 출소한다 이런 뉴스 접할 때마다 성범죄자랑 이웃하고 살 생각에 끔찍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닌데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현장 카메라 신선미 기자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이후 지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최근 옆 동네로 이사하려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문제, 대안은 없는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낮인데도 거리엔 인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마을을 떠난 주민이 늘면서 곳곳에 빈집 투성입니다. 젊은 애들은 이사 안 오잖아요. 여기 동네 거의 다 피난시켰어 집이. 왜냐면 이사 안 온 사람들이 안 오니까 집들이 필요 있어. 조두순 집 근처 어린이집 9곳 중 2곳은 결국 폐업했습니다. 조두순 거주지와 10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한 이 어린이집은 조두순 출소 이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 있는 집은 다 떠났으니까 타격이야 뭐 당연히 너무너무 심각했던 거고 그것 때문에 폐업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맞는 부분이 있고.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살고 있는 지역에선 지금도 매일 집회가 열립니다. 성범죄자 박병화는 지금 즉시 퇴가하라. 방범 CCTV의 상황실 운영까지. 지난달부터 2달간 박병화를 감시하기 위해 화성시가 쓴 예산만 3억 원 가까이 됩니다. 섬을 만들어야 돼, 섬. 그런 섬 범죄자들만 지들끼리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섬을 만들어서 아예 배 없으면 못 나오게끔 섬으로 보내야 돼. 어머니가 대신 계약서를 작성한 게 논란이 되자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서에 특약을 넣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거주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맺으면 강제 퇴거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인단에 고지하지 않은 사람이 전입된 게 확인될 시 그게 성범죄자든 누구든 이 계약은 무효다 만든 거죠. 형기를 마친 사람의 이사를 막을 법적 규정이 없다 보니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제시카법에 따라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겐 출소 후 거주지가 제한됩니다. 우리도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별도의 수용시설에 격리하는 보호수용제가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이중처벌이나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데다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 실정엔 맞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일종의 그 님비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형사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학교 근처라든가 놀이터 근처에 접근했을 때 다시 재구금을 하는 제도의 고려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논란. 종지부를 찍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 카메라 신선미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열겠습니다. 참여냐 이용이냐.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출범했는데 이 유가족을 두고 여야가 또 부딪히고 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 앞으로 진행될 국정조사에서 이 유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바대로 국정조사에 유가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좀 최대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유가족 입장 많이 반영하겠다 이건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네, 주호영 원내대표도 조만간 유가족협의회 대표들을 만나서 진상조사와 사건 수습에 필요한 의견들을 듣고 최대한 반영해보겠다고 했는데요. 다만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유가족들이 악용될까 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안타까운 죽음을 악용하려는 못된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도 비슷한 지적을 했잖아요. 의견은 밝힐 수 있는데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어서 좀 논란이 됐거든요. 네, 권성동 의원이 어제 올린 SNS가 논란이 됐는데요.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유가족 협의회가 일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에 이용될까 봐 우려한 말이었겠지만 횡령수단이라는 말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뭐의 전쟁, 뭘까요? 네, 후원금 얘기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국회의원의 후원금 한도는 1년에 1억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올해같이 이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인 3억 원으로 늘어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의원들이 모금에 사활을 걸고 있죠. 후원금 모집 한도를 벌써 채운 의원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금요일에 SNS에 글을 올려 후원 마감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난해 김 의원은 모금 평균액에 못 미치는 9,928만 원을 모았었죠. 네. 이번 후원금 급증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일부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과 싸우는 김의겸 의원을 후원한다고 후원 이유까지 밝혔습니다. 자, 그렇군요. 제기했던 의혹은 가짜 뉴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도 당했는데 후원금 모금은 이게 호재가 됐던 모양입니다. 다른 의원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모금에 나섰죠. 네, 제가 직접 분류를 좀 해봤는데요. 이 재치형, 읍소형 그리고 감성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아이디어를 앞세운 재치형 모금이 단연 눈에 띕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의 월드컵 마케팅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의도 손흥민 국회의원 허은하입니다. 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연애 꿀팁을 알려주고 도움이 됐다면 후원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재치형이었고요. 읍소형과 감성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네, 읍소형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SNS는 물론 문자나 전화로 의정활동에 후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노골적인 방식도 있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3년째 겨울만 되면 한 푼 줍쇼라며 후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반대로 감성형은 직접 후원을 언급하기보다는 감정에 호소합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탄압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바른 정치를 해달라고 내는 후원금인 만큼 모금에만 열중할 게 아니라 더 좋은 정치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어느새 크리스마스가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벌써부터 연말 행사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여파로 행사 풍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울 한복판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열린 성북구의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 유럽 10개국 대사관이 참여해 각국의 크리스마스 전통 음식과 장식품을 선보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뭔가 즐길 거 없나 해서 뭔가 외국인들이 즐기는 문화는 어떤가 궁금해서 불가리아 미트볼도 먹었고 좀 미리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고국을 그리워하는 유학생들도 함께 즐겼습니다. 가끔 유럽 조금 그리워요. 네, 그리워서 가끔 유럽 영화, 유럽 가게, 유럽 이런 거 보고 싶어서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오늘. 어제만 10,000명, 오늘 저녁까지 30,000명이 참여했는데 구청 안전요원과 경찰관 등 100명이 안전관리를 위해 배치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로 행사를 진행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번 하면 좋겠다 해서 행사장 한켠에는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어린아이인데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추위를 피해 서울식물원을 찾는 시민도 많았습니다. 정원 곳곳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고 뭔가 신나요. 따뜻하고 밖에 나가기 싫어요. 2주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 안전한 축제가 되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네, 묵묵히 위험한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관들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급박한 화재 현장,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LPG통을 몸으로 들고 나르는 모습 보시죠. 최승현 기자입니다. 새빨간 불길이 공장을 뒤덮었습니다. 창문마다 불길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소방대원이 공장 내부로 물을 뿌리는 사이 다른 대원이 황급히 LPG통을 가져나옵니다. 가스통 폭발로 인한 2차 화재를 막기 위해 빼내오는 겁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경기 파주시 메추리알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는 1시간 만에 진압됐고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공장 한 동과 내부 저장고가 타 1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뒤편 사무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소방대원들이 진입합니다. 불이 꺼진 식당 안으로 대원들이 손전등을 켜고 들어갑니다. 갑자기 무언가 터지면서 파편이 튀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식당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식당들이 밀집된 좁은 골목에서 발생한 탓에 소방차 9대와 소방과 경찰 인력 51명이 투입됐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종업원 1명이 천장에서 떨어진 석고보드에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 안 튀김기에서 폭발이 난 것 같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앉으면 이런 멘트가 나오는 지하철 어떠실까요? 임산부가 아니시라면 임산부를 위하여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임신한 것도 아닌데 임신부 배려석을 버티고 차지하는 거 참 그렇긴 하죠. 자연스럽게 배려하니까 좋다는 분들도 있고요. 시민의식으로 서로 배려하는 거지 뭘 이렇게까지 눈치 주느냐 불쾌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국진 기자입니다. 지하철에 탑승한 남성이 분홍 스티커가 부착된 임산부 배려석에 앉습니다. 음악 소리와 함께 머리 위에 설치된 오디오에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고객님께서는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셨습니다. 임산부가 아니시라면 임산부를 위하여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은 멋쩍은 듯 맞은편 자리로 옮깁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탔는데 그 소리 듣고 내가 잘 못 앉았구나. 바로 이리 왔습니다. 당연히 배려를 해야죠. 배려석에 승객이 앉으면 적외선 센서가 감지해 안내 방송을 하는 건데 지난 9월 설치됐습니다. 위에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앉으면은 그냥 소리가 나요. 임산부를 막 가려내거나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거든요. 현재 차량 2대에 2개씩 총 4개의 배려석 위에 설치돼 시범 운영 중입니다. 시민들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굳이 안내 멘트까지 나올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은 들지만 임산부 배려는 필요하다고 또 생각은 되기 때문에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앉았을 때는 엄청 당황스럽겠지만은 그 자리가 근데 임산부 자리니까 굳이 앉을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부산 지하철에서는 열쇠 모양의 발신기를 든 임산부가 다가오면 신호를 감지한 배려석의 수신기가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안내음이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안내음에 대해 배려는 강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총리이자 왕세자죠. 일명 미스터 에브리띵. 그가 모든 걸 갖고 뭐든지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석유 덕분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초강대국들이 앞다퉈 빈 살만에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세계를 보다 김지혁 기자입니다. 전투기 어모와 에어쇼 환대에 이어 왕실 기마대 호위까지 받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마중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총리 겸 왕세자가 직접 맡았습니다. 차문 앞에서부터 의장대 사열까지 최고의 예우 속에서 페트로 위안화도 논의됐습니다. 석유와 가스 대금의 위안화 결제가 추진되는 겁니다. 充分利用上海石油天然气交易中心平台，开展油气贸易人民币结算。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석유 가스 대금은 미국 달러화 결제가 관행이 됐는데 위안화 결제 추진은 달러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자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우회 통로를 마련하겠다는 움직임입니다. 두 정상이 맺은 38조 원대 규모의 투자 협정 34건 가운데는 미국이 동맹국의 거래 단절을 요구하는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관련 분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ويؤسس انعقاد هذه القمة لمرحلة جديدة للارتقاء بالعلاقة بين دولنا. 중국의 구애 작전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악화가 기폭제가 됐습니다. 미 중앙정보부 CIA가 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암살 사건의 배우로 빈 살만 왕세자를 지목하며 벌어진 틈을 중국이 파고든 겁니다. I don't regret anything I said.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불어닥친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등으로 미국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원유 증산을 요청하며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가는가 하면 최근에는 미국 연방법원이 카슈크지 사건과 관련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해 면책 특권도 인정해줬습니다. Prime Minister bin Salman is immune from suit in U.S. courts while he holds the office of Prime Minister. 미국의 초조함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교역액 추이에서도 나타납니다. 2012년 760억 달러였던 양국 교역액은 지난해 290억 달러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중국과의 교역액은 늘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 틈을 타 러시아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연대한 오펙 플러스를 통해 세계 석유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왕정에서 볼 수 없는 정말 광폭 행보입니다. 모두 지렛대로 삼는 정책을 펴면서 세 나라가 사우디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인플레이션이 덮친 세계 경제, 이를 억제하려는 재정 긴축,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사우디의 오일 파워는 또 한 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670조 원이 걸린 미래형 특구,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열쇠를 쥔 미스터 에브리싱, 빈 살만의 구해전이 가열될 조짐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떴다 하면 화제를 모으는 인물이 미국에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죠. 오죽하면 핵폭탄보다 더하다 이런 별명까지 붙을까요? 최근에는 트위터를 탈퇴하겠다는 유명 인사를 찾아다니면서 돌아오라 애걸하는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1969년 데뷔해 지금까지 50년 넘게 활동하며 팝의 전설로 불리는 영국 출신의 가수 엘튼 존. 무대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120만 명 가까운 트위터 팔로워를 거느리며 팬들과 활발히 소통해왔는데 돌연 트위터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지 시각 9일 자신의 트위터에 거짓 정보가 넘치도록 방치하는 최근 트위터의 정책 변화를 보고
결심했다고 밝힌 겁니다. 엘튼 존은 평생 음악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거짓 정보가 세상을 갈라놓는 모습을 보는 게 슬프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 테슬라의 CEO이자 최근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는 엘튼 존의 글에 댓글을 달며 붙잡았습니다. 당신의 음악을 사랑한다. 트위터로 돌아오길 바란다면서 특별히 우려하는 거짓 정보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앞서 톱 모델 지지 하디드, 그래미 수상자 토니 브렉스턴 등도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뒤 잇따라 트위터를 떠났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뒤 대규모 정리 해고에 나서는가 하면 미 의회 폭동 선동 의혹으로 영구정지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복원시키며 논란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오늘 새벽 4강 대진표가 완성됐는데요. 파란의 팀 모로코가 포르투갈을 꺾고 자국 사상 최초, 또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월드컵 준결승에 나갑니다. 마지막 한 자리는 숙적 잉글랜드를 잡은 직전 우승팀이죠. 프랑스입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을 무너뜨리는 골이 터지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아프리카의 붉은 사자 모로코가 축구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아프리카 팀 최초로 월드컵 4강에 오른 겁니다. شعور لا يوصف شعور لا يوصف والله المغرب رجال والله سووها ويستاهلون ولسه باقي ما نفرح الحين نفرح بالكاس باذن الله. 조별리그에서 벨기에, 16강에선 스페인에 이어 포르투갈까지 유럽의 강호들이 모로코의 돌풍 앞에 쓰러졌습니다. 5경기에서 단 1실점에 그친 철벽 수비가 돌풍의 비결입니다. 생애 마지막 월드컵에서 우승을 노렸던 포르투갈 호날두는 눈물을 쏟아내며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는 숙적 잉글랜드를 누르고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2대1로 프랑스가 앞서가던 후반 39분, 잉글랜드 해리 케인이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노렸지만 실축하면서 월드컵 여정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Final result for me terrible. It was a good result. 개막 3주차에 접어든 카타르 월드컵은 크로아티아와 아르헨티나, 프랑스와 모로코의 4강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월드컵 4강에 유럽과 남미 외의 다른 대륙 국가가 포함된 건 2002년 한일 월드컵 우리나라 이후 처음. 20년 만에 황금 분할을 이뤄냈다는 평가 속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카타르 도하로 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우리 대표팀은 아쉽게 16강에서 멈췄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한 감동을 줬습니다. 찬사를 뒤로하고 이제 소속팀에서 다음 도전을 준비합니다. 어젯밤에는 황희찬 선수가 출국장을 나섰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간 인천국제공항, 황희찬의 이름을 든 축구팬들로 가득합니다. 소속팀 울버햄튼으로 복귀하는 황희찬을 기다리는 겁니다. 마침내 황희찬이 모습을 드러내자 수많은 팬들이 몰려들고 아기를 아는 팬이 건넨 선물을 기쁘게 받아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나가서도 앞으로 또 당연히 대한민국 선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많이 노력하고 준비를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황희찬은 월드컵 이후 한국에서 단 사흘 동안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와대에 가봤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고 거기서 또 같이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특별하고 좀 좋은 시간 그리고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카타르에서 함께 구슬땀을 흘린 김민재와 백승호가 배웅에 나섰습니다. 세 선수는 진한 포옹하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황희찬은 머리색을 바꾸며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월드컵의 여운이 남아있는 한국을 떠나 최대한 빨리 소속팀이 훈련 중인 스페인으로 합류하는 겁니다. 이번 시즌 소속팀에서 아직 한 골도 못 넣은 데다 다친 햄스트링 부위는 아직 정상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안 다치고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월드컵에서 극적인 반전의 기회를 잡은 황희찬, 이제 달라진 후반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오늘 동해안에 왔던 비가 내일은 중부지방 전반에 오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밤까지 이어져서 눈으로 오는 곳도 많겠는데요. 이번 눈비 소식은 수요일까지 이어갑니다. 화요일까지는 중부를 중심으로, 수요일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예보됐습니다. 출근길에 우산 한 개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눈은 중부에 최대 5cm 쌓이겠고요. 비로 내릴 경우에는 5mm 안팎으로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까지는 큰 추위 없겠지만 수요일부터는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 서울을 기준으로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니까요. 한파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0도 안팎, 낮 기온은 10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